2025년 5월 8일 바티칸에서 열린 콘클라베에서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새 교황은 레오 14세라는 즉위명을 선택했으며 이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합니다. 69세의 레오 14세 교황은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빈민층과의 소통을 강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에 오른 그는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변방 사목에 힘써온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이 진행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가 5월 9일 오후 4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이번 조사는 당원 50%와 일반 여론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대통령 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압박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조사 결과가 양측의 협상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이재명 재판중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중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외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법조계에선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헌법 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공개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도록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는 경호상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출석은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공판에서 주요 증인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은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VoIP 관련 원천 기술을 빼돌려 보이스톡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IT 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오류와 위생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예능 촬영을 마치고 귀국한 백 대표는 공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저를 못살게 구는 것 같다며 김재환 PD를 직접 언급하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점주들 얘기가 왜 나오냐며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 대표는 최근 몇 달간 잇따른 논란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상태이며 소비자들 사이에선 그의 사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산하 전국 22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5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사상 첫 전국 시내버스 동시 파업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 분쟁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며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기소된 후 5번의 재판을 거쳐 2022년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김 전 차관이 3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형사 사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이 5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추진과 청문회, 탄핵 논의가 삼권 분립 원칙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것뿐이라며 정치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성명이 사법부 독립 수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도 일각에선 법조인들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5월 8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홍 전 시장의 만남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미한년의 설립 배경과 자금 흐름, 명 씨와 홍 전 시장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수사가 2022년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